네, 안녕하세요. 김정한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KBS 뉴스D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일단은 저희가 고인의 명복을 먼저 빌고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기사를 처음 봤을 때는 상당히 저는 당혹스러움이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결국 피해자께서 목숨을 잃었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유가족들의 네, 연락을 받으신 건 언제인가요? 그러니까 어제 보도가 됐죠. 네. 어제 저희가 점심 때 선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사건 알게 된 게 불과 지금 하루밖에 안 된 상황입니다. 예.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 처리가 네. 잘 됐다면,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일이 조사가 잘 돼서 가해자가 처벌이 잘 됐다면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유가족들께서는 어떤 말씀을 좀 하시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고 하셨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피해자 변호인을 선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가 충분한 조력을 받아서 자신의 이제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데 네. 지금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피해 이후, 조사 이후, 그리고 지금 조사가 있은 후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냈음에도 별다른 그렇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시게 된 거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이 매우 안타까워하셨고 그래서 변호사를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시겠다고 생각하시고 저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럼 이게 3월 초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이 사실 6월입니다. 네네. 변호사님 어제 선임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조사가 거의 뭐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왜 이렇게 조사가 좀 늦어지거나 아니면 과정이 진행이 안 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사실은 뭐 수사의 밀월성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하고자 사실은 변호인 선임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지금 조사가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한 번 이루어졌고 그 조사에 국선 변호인이 참석도 하지 않았고 그 뒤에 그랬나요? 네. 네, 그 뒤에 지금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도 잡히지 않았고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매우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예,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조사가 계속 늦어지면 사실 피해자들의 심리가 더욱 좀 위축되거나 불안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군대 내에서 좀 심리적 조력을 받았던 건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심리적 조력을 원래 군 내부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고충 상담관도 있고, 예. 뭐 양성평등 상담관도 있고, 해서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조력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조력을 받으신 걸로 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 과연 군 내부에서 충분한 조력을 받았을지 일단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 내부에서 부대를 한번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그렇습니다. 만약에 네. 그러면 옮긴 부대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았다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충분한 심리적이거나 정신적인 안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 배려가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부대로 옮겨가서 조력을 못 받았다고 하셨고 3월 네. 초부터 지금까지 군대 내가 아니라 외부의 조력을 받으려는 흔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2차 가해가 있었다는 보도도 지금 있거든요. 유가족께 어떻게 전달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2차 가해라는 게 뭐 단순히 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안다 이 정도 차원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예. 신고 전에도 군 내부에서 이제 사건을 조용히 끝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있었고, 그리고 네. 고소 이후에도 신고 이후 조사 이후에도 피해자뿐만 아니고 피해자의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사건을 조용히 끝내라는
그런 종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2차 가해는 통상적인 2차 가해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무마 시도가 있었고 또 조용히 넘어가자라는 회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 그리고 검경이 합동조사단을 꾸린다고 오늘 발표가 있었고 네. 뭐 군대에서 이제 국방부에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책임을 통감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좀 밝혀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일단은 그 가해자 자체에 대한 조사는 뭐 지금 저희가 충분히 증거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뭐 엄벌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수사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예. 그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사건 군 내부에서 뭐 상관들의 조직적인 은폐 등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피해자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공군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해서 TF를 구성해서 수사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결국엔 공군이 공군을 수사하겠다는 건데 저희가 이 사건 유가족이 변호인 선임하기 전에도 공군 본부 차원의 조사를 원했는데 예. 네. 지금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와서 공군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거와 지금 다르지 않다고 저희는 해석이 되는데 그 부분을 그냥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유족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변호인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군 법무실 차원이 아니라 공군 네. 본부 또 국방부 차원에서의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 감춰준자, 그러니까 은폐한 사람도 엄벌해야 한다라는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게 법적으로 뭐 어떻게 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상황이어서 저희가 지금 뭐 라이브로 어떻게 처벌을 해야겠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거에 대한 책임은 응당 물어야 된다고 변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지금 저희도 보도로 접했습니다만 장례식을 미루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유가족께서. 네. 그 유가족께서 가장 바라는 것, 이것까지 이루어져야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다면 뭔가요, 변호사님? 뭐 저희가 원하는 게 다른 게 있겠습니까? 결국엔 이 사건의 가해자가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벌받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바이고 그리고 이 사건 직접적인 가해자 말고도 예. 2차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군 내에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임된 거기 때문에 뭐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족이 말씀하셨지만 예. 네. 결국에는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 피해자가 군대에 입대한 건데 그렇습니다. 결국엔 지금 그 군이 자기 식구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그 수많은 여군들이 존재하는데 그분들이 이런 고통을 다시 겪지 않고 어쨌든 군에서도 여군이 충분히 기여할 수 있고 당당한 주체로 어쨌든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이 사건이 진행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